안녕하세요 여러분, 탐나는 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단정한 가방 패턴 그리기에서 하나 더 그려본 조금 큰 도안으로 만든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단정한 가방에 비해 좌우 1cm만 키웠을 뿐인데 사이즈가 제법 넉넉하죠. DIY 영상은 겉주머니를 옆에 달아 주었는데 앞쪽에 달아도 좋을 것 같아서 앞쪽에 단 샘플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겉감은 울과 나일론이 섞여 있는 모직 원단이고요. 안감은 광목, 겉감에 붙여줄 3온수 접착솜이고요. 겉주머니와 안단에 붙여줄 실크 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벨, 이번에는 여밈으로 자석을 달아줄게요. 맨 먼저 겉감을 재단해 줄게요. 겉감을 재단할 때는 시접 1cm가 포함된 도안을 활용해 주세요. 4매 재단해서 준비합니다. 원단의 방향과 패턴의 식설을 맞춰서 재단해 주세요. 다음은 안단을 재단해 줄 건데요. 패턴을 그릴 때 입구에서 4.5cm 내려와서 안단선을 그었었죠. 안단은 겉감 원단으로 만들어 줄 거고 안단선에서 시접 1cm를 더해서 안단 패턴을 따로 옮겨 놓으면 사용하기 좋죠. 아랫부분은 안단선에서 위로 1cm 시접을 추가해서 도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원단이 부드럽기 때문에 안단에 심지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재단하고 심지를 붙이는 것보다 심지를 붙인 다음에 안단을 재단해 보세요. 심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원단의 수축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시접 1cm를 더해서 안단 패턴을 따로 만들어 둘게요. 안단용 겉감의 안쪽에 실크 심지를 붙여줬어요. 겉으로 색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지의 색상은 흰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단의 결과 안단의 식설을 맞추어서 4장 그려서 재단해 주세요. 다음은 안감을 광목으로 재단해 줄게요. 안단선에서 위로 시접 1cm를 추가해서 4장 재단해 주세요.
다음은 겉감에 달아줄 겉주머니를 재단해 줄게요. 겉주머니는 윗부분에 2cm 단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은 단 2cm에 시접 1cm를 더해서 3cm 시접을 추가해서 재단해 줄게요. 겉주머니에도 심지를 붙여 줄 건데요. 안단과 마찬가지로 심지를 붙인 다음에 재단해 주세요. 심지를 붙인 다음에 재단을 해줄 건데요. 윗부분 시접을 펼친 상태로 재단을 하면 주머니 라인이 사선이기 때문에 시접이 안으로 접혀 들어갈 때 원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접 3cm를 접은 상태로 도안을 그려서 잘라주세요. 시접의 각이 심하죠. 주머니의 안쪽에 심지를 붙였기 때문에 안쪽에도 안감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심지를 붙이지 않은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윗부분 시접을 접어서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주머니 입구는 손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늘어짐 방지를 위해서 식서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아요. 주머니의 안감은 별도의 도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겉주머니보다 조금 크게 광목 원단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겉감에 붙여줄 접착솜을 재단해 줄게요. 접착솜은 시접을 더하지 않은 완성선 패턴을 사용해서 그려주세요. 재단물을 확인해 볼까요? 겉감 4매, 안감은 안단과 안감으로 구성되는데 안단은 겉감 원단에 심지를 붙여서 준비했어요. 안감의 아랫부분은 광목으로 4매 재단했고요. 안쪽에 주머니를 달아주려고 안주머니도 하나 재단했어요. 그리고 겉감에 달아줄 겉주머니, 겉주머니도 안쪽에 심지를 붙여주고 주머니 안쪽에 붙여줄 광목도 조금 크게 준비해주세요. 겉감에 붙여줄 접착솜 4장, 그리고 손잡이는 34 곱하기 8cm로 2장 재단해서 양쪽을 2번 접어서 준비합니다. 먼저 겉감에 중심을 맞추어서 접착솜을 붙여주세요. 안단과 안감을 붙여서 4매 준비해 주세요. 주머니 입구는 손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늘어짐 방지를 위해서 식서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아요. 안주머니의 입구에도 식서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아요. 식서 테이프의 사용은 취향에 따라서 붙여주면 됩니다. 식서 테이프를 붙이면 형태 유지에 도움은 되지만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후들거리는 느낌을
좋아한다면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잡이는 양쪽을 2번 접어서 양끝을 끝바느질로 상침해 줄게요. 겉주머니에 안감을 박아 볼게요. 안감의 좌우에 여백을 조금 주고 겉길이 마주대고 시접 1cm로 박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단을 안쪽으로 접어넣고 안감 쪽에 상침해서 눌러 박아주세요. 다음은 손잡이의 양끝을 상침해 줄게요. 다음은 안단과 안감을 이어 박아 줄게요. 안주머니도 만들어줍니다. 원단이 넉넉하면 윗부분을 골선으로 재단해도 되고 조각천이라면 두매로 재단해도 됩니다. 입구 부분 안쪽에 식서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안쪽에서 둘레를 시접 1cm로 박아줄게요. 곡선 부분을 박을 때는 땀수를 작게 해서 돌려 박아주면 모양을 예쁘게 잡을 수 있어요. 한쪽에 뒤집을 창구멍을 남겨주세요. 곡선 부분은 시접을 짧게 잘라주면 가위집을 넣지 않아도 뒤집었을 때 모양을 각지지 않게 잡을 수 있어요. 뒤집어서 주머니 윗부분만 1cm 정도로 라인을 한 번 더 박아주세요. 겉감에 접착솜을 붙여서 준비를 했는데요. 윗부분만 솜도 고정하면서 늘어나지 않도록 식서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안단을 붙인 안감은 시접을 아래로 보내고 다려줬어요. 한 장에 안주머니를 달아줄게요. 그리고 겉주머니 안감을 붙여주고 안쪽으로 접어서 겉과 눌러서 상침했어요. 그런 다음에 겉감을 도안으로 안감을 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겉감의 한 장에 겉주머니를 임시 고정해 줄 건데요. 그대로 박아주면 주머니에 물건을 넣었을 때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감 부분을 먼저 겉감과 박아주고 둘레를 임시 고정해 줄게요. 겉감의 다른 한 장에는 라벨을 달아줄게요. 라벨의 위치를 잡아 끝바느질해서 달아주세요. 다음은 겉감의 겉주머니를 핀으로 고정하고 안감만 먼저 구분선을 박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접 쪽을 박아서 주머니를 임시 고정해 줍니다. 이제 겉감을 이어줄 건데요. 겉길이 마주대고 시접 1cm로 박아줄게요. 이때 패턴이 살짝 사선이므로 시접도 살짝 벌려서 박아주면 안쪽으로 접어 넣을 때 원단이 부족해서 당기는 느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원단 내매를 이어주는데 주머니와 라벨의 위치를 정하고 이어주어야겠죠. 시접을 가름솔하고 박음선 양쪽을 눌러 상심해 주세요.
다음은 안감을 이어줄 건데요. 그 전에 안감의 크기를 수정해 줄게요. 안감과 겉감의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면 안쪽에 들어가는 안감이 남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안감을 조금 작게 재단을 해서 박아주면 맞음새가 좋죠. 위쪽은 2mm 정도, 아래쪽은 0.8cm 정도 작게 도안을 수정해서 잘라주세요. 패턴과 비교해보면 제법 작죠? 주머니를 안감의 한 면에 고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내장을 이어 박아 줄게요. 안단선을 신경 써서 맞춰서 박아 주세요. 겉감과 마찬가지로 시접은 가름솔하고 박음선 양쪽을 상침해서 눌러 박아주세요. 안단과 안감의 원단 색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안감 쪽만 박아줄게요.
마지막에 창구멍을 넉넉히 남기고 박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단 선도 안감 쪽에 상침해서 시접을 고정해 줍니다. 겉감이 완성이 되었고요. 안감도 4매를 이어붙여 완성했죠. 먼저 겉감에 손잡이를 임시 고정해 줄게요. 주머니를 어느 방향으로 둘지를 정하고 손잡이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손잡이를 시접 쪽에 고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감과 안감을 합체하면 되는데 그 전에 안감에 여밈용 자석을 달아줄게요. 안단의 중심을 잡고 윗부분은 시접 1cm가 됩니다. 자석이 달리는 부분은 자주 여닫게 되므로 안쪽에 흰바지용 조금 두꺼운 심지를 붙여주는 것이 좋아요. 자석이 달리는 위치에 두꺼운 심지를 붙여줄게요. 중심을 잡고 안단선에서 1.5cm 위쪽에 중심점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다리가 달린 자석을 달아줄 건데요. 뒷부분에 끼워 힘을 분산하는 와셔가 있는데 와셔의 구멍을 가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리 구멍을 뚫어주고
자석에 다리를 끼워 넣습니다. 그 위에 와셔를 덮고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거나 벌리거나 해서 눌러주세요. 최대한 납작하게 눌러줘서 자석이 헐렁하지 않게 고정해 주는 게 좋아요. 안단 앞뒤로 자석을 끼워주세요. 끼워서 사용하는 자석 여밈도 있고 손바느질에서 달 수 있는 자석 여밈도 있으니까 활용해 주세요. 안단 박음선의 상침을 빼먹었네요. 안단 쪽도 양쪽으로 상침해 주세요. 다음은 겉감과 안감의 입구를 연결해서 합체를 하려고 합니다.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을 맞대고 4군데 박음선을 맞춰주세요. 박음선 부분의 시접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접을 사선으로 잘라서 두께감을 줄여줄게요. 돌려가면서 박을 때는 미싱에 판을 분리해서 쓰시면 좋아요. 시접 1cm로 박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에서 상침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입구 쪽은 두꺼운 겉감과 안단도 겉감과 같은 원단이라서 시접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시접이 도드라지게 되죠. 이럴 때는 한쪽 시접을 조금 잘라서 시접에 층을 주어 보세요.
그러면 시접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도드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 줄게요. 입구 쪽을 겉감과 함께 상침해 주어도 되고, 입구 쪽 시접을 안감 쪽으로 보내고 안감 쪽에 상침해서 시접을 고정해도 됩니다. 저는 안단 쪽에서 상침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겉감이 안단 쪽으로 살짝 넘어가도록 잘 다려줍니다. 겉감의 바닥과 안감의 바닥을 실 루프로 연결해서 안감이 따로 놀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창구멍은 공구르기에서 막아주세요.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겉감과 안감이 입구 쪽만 고정이 되어서 자석 여밈을 닫으면 겉감과 분리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안단선을 겉감과 눌러 박아 주어도 되고, 그러면 겉에 바느질선이 드러나게 되겠죠. 저는 상침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 안감과 겉감을 눌러서 숨긴 바느질을 해주기로 했어요. 바느질선 라인을 따라서 안쪽까지 손바느질로 홈질해서 고정해줬어요. 겉주머니를 옆으로 가게 만들었는데요.
만들면서 주머니가 앞으로 오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앞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머니가 앞으로 올 경우에는 주머니 높이가 조금 낮아 보여서 옆 주머니에서 1.5cm 정도 올려서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탐나는 소잉 하세요.